AI에 모든 걸 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SKI인데요. 이 과감한 베팅, 과연 대박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 투자 가치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SKAI가 어떤 대변신을 했는지부터 시작했어요. 모두가 기대하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그 장밋빛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도 봐야겠죠. 재무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고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그 타이밍까지 분석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위대한 AI 대전환입니다. SKAI, 이 회사가 원래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좀 뒤처져 있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AI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싹 버리고 미래에는 AI 에이전트, 지능형 데이터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사업 방향을 좀 튼 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아예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회사는 온통 AI 하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돈 벌어오는 곳을 보면 여전히 예전에 하던 인프라 사업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AI라는 미래와 돈을 버는 현실 사이의 이 간극, 바로 이게 SKI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왜 이 회사에 열광하는지 그 장밋빛 미래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핵심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스카이가 뛰어든 시장이 바로 피지컬 AI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물리적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만나는 AI예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요. 컴퓨터 화면 안에서만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움직이고 판단하는 AI.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럼 SKI는 이 피지컬 AI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현실의 사물을 아주 정밀하게 3D로 스캔해요. 둘째, 그걸로 가상세계의 똑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합성 데이터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바로 이 가상 데이터로 AI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현실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또 안전하거든요. AI 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SKI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의 왕이죠.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딱 13개만 꼽은 리테일 파트너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 회사는 SKI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엔비디아랑 신에어 수준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인정한 기술력을 가졌다는 공식 인증 마크 같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좀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재무 상태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작년 영업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120억 원입니다. 이건 뭐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계속 쏟아붓고만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다른 회사들, 엑셈이나 위세하이텍 같은 곳들은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SKI에는 혼자 마이너스 60%,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바로 오버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잠재적 매도 물량이에요. 예전에 투자받으면서 발행했던 주식들이 있는데 이게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나 이제 팔래 하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가 위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력,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험 신호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3년 연속으로 적자고요. 돈도 못 버는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5배에서 7배로 너무 높아요. 게다가 돈이 없으니 자꾸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건 기존 주주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죠. 심지어 과거에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를 인수한 이력까지 불안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대감도 크고 리스크도 큰 주식, 도대체 언제 사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차트죠. 차트가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딱 보이죠? 아래로는 1,600원에서 1,750원 사이에서 어떻게든 버티려는 힘이 보이고요. 위로는 2,200원만 넘으려고 하면 누가 자꾸 내다 파는 거예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만약에 진짜 글로벌 대형 계약 하나 터뜨린다? 그럼 목표가 4,500원, 지금보다 140% 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은 계속 안 나오고 매물 부담만 커진다? 그럼 1,25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 같은 주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 SKI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다른 회사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PBR, 그러니까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보면 SKI가 7.47배로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1배, 3배 수준인데 말이죠. 근데 심지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에 부채 비율은 170%에 육박해요. 한마디로 제일 비싼데 돈은 제일 못 벌고 빚은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지표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최종 등급은 중립, 그리고 전략은 관망 후 분할 매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라는 꿈은 정말 멋지지만 그 꿈을 쫓기에는 현실, 즉 재무 상태가 너무 불안합니다. 일단은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3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일단 기다리세요. 주가가 1,600원대에서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만약 산다면 아주 조금만, 전체 비중의 30% 정도로만 시작하는 겁니다. 3단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분기보고서가 나왔을 때 적자폭이 줄어드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보고서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엔비디아 테마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재무적 부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결국 꿈보다는 현실을, 뉴스보다는 숫자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SKI는 AI 시대의 미래를 여는 선구적인 투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까?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